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파산이 아니라 부채 탕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채무 불이행이 시작되고 달러화 인쇄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이 와중에 미국 본토에 인민해방군 특수전 병력 5,000명을 투입했고 중국의 병력이 계속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채 탕감은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살아 조만간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이 파산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배짱이 없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난리 끝에 연금제도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받는 사회보장은 그들이 낸 돈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내는 세금입니다. 노인은 그들이 낸 돈의 3배를 사회보장으로 돌려받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정부의 퇴직계획은 재정적으로 타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65세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그런 소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6세이고 헨리 키신저는 100세입니다. 선거를 해야 하는 정치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보장 적립금은 2034년에 소진되고 메디케어는 더 빨리 사라집니다. Center for Freedom and Prosperity의 경제학자 딘 미셸은 조만간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도 파산은 불가피합니다. 부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억만장자의 돈으로도 파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사회보장급여를 삭감하고 급여가 시작되는 연령을 높이거나 호주나 칠레처럼 은퇴계획을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정치인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일한 대안은 돈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라고 미셸은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미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미셸이 말합니다. 우리는 짐바브웨처럼 될 것입니다. 짐바브웨 대통령은 적자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냈습니다. 2009년에 통화가 폭락하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짐바브웨는 100조 짐바브웨 달러를 인쇄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노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미셸은 설명합니다. 정부는 혜택을 삭감하거나 갑자기 의료 서비스를 배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는 환급률이 너무 낮아 치료할 의사나 병원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은행가나 중개인이 아니라 100% 정부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정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는 국경 안에서 권력, 즉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엄격한 제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권력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사회를 압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정부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성장은 1898년 스페인 미국 전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13년 소득세와 연준의 도입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대공황 시절 뉴딜 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 정부의 비대화를 초래했습니다. 1971년 달러와 금의 연결 교류가 완전히 제거되면서 통화 인플레이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189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감축은 없었습니다. 수년 안에 미국 연방 부채 원금과 이자 상환 금액이 사회보장 메디케어 금액을 초과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납세자 반란, 텍스 리볼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괜찮을 겁니다. 그들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어 법률을 변경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을 해석하고 회계사를 고용하여 부채를 제한하고 고문을 고용하여 왜곡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잃을 것이 많지 않으며 정부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혜택을 줄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중산층에 있으며 미국은 중산층 사회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그 차이를 저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달러화가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저축한 자산이 사라져서 중산층이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일부 채무 불이행을 시작하거나 달러 인쇄 비율을 크게 높여야 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것과 같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계곡 바닥에 있는 마을에 부딪힐 때만 멈출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힘든 미국의 등에 비수를 꽂으려고 합니다. 2023년 5월 26일 현재위험위원회 중국이 미국 본토 전선에서 운동과 전쟁, 미국을 공격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인민해방군 특수작전 요원으로 보이는 5개 대대 또는 5천 병력이 이미 미국으로 안내되어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조직화된 부대는 지난 몇 달 동안 조용히 미국에 들어갔고 매일매일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확실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중국의 침공을 막고 천문학적인 부채를 해결할까요? 일부에서는 4천년 전 폭력적인 반란을 진압한 고대 바빌론 통치자들의 부채 탕감 기술을 거론합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채권자에게 절망적으로 빚을 지는 경향이 있었고 결국 채무자들이 일어나 전체 통치 체제를 위협하는 불안정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역학을 인식한 고대 통치자들의 해결책은 광범위한 부채 탕감, 즉 부채 희년, 데트 주빌리스 제정이었습니다. 사회적 압력을 해제하는 부채 탕감의 관행이 로마 이전의 고대 사회의 체계가 되었으나 로마는 이 관행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정부, 기업, 개인 부채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고 이 고대의 관행이 곧 복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부채 탕감은 시작되었습니다. 부채 탕감, 데트 주빌리스는 큰 승자와 패자가 있는 막대한 부의 이전에 해당하는 정부의 법령인데 학자금 대출 탕감이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의 즉각적인 또는 이전된 비용은 최소 5,9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오바마의 수석 경제고문 제이슨 퍼만이 이미 타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불에 약 5천억 달러의 휘발유를 붓는 것은 무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모기지,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부채 탕감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부채질할 것입니다. 부채 탕감은 통화 증발의 새로운 별명에 불과합니다. 미국 정부는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별명으로 달러와 남발을 숨기고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부채를 갚아버릴 것입니다. 1달러 빌리고 10센트로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세션이 와도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창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리세션과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채권에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